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우종윤입니다. 오늘은 척추 수술에 있어서 내시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내시경이 뭐길래 라고 지어봤고, 척추 내시경이란 과연 무엇인가, 내시경 어떤 것 때문에 요즘 내시경이 핫 이슈가 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먼저 전제로 하고 들어가야 될 게, 내시경이라는 것은 내시경 수술입니다. 내시경을 쓴다고 해서 이게 시술이다, 어떤 주사 치료다, 이런 다른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을 내시경을 해서 사용을 한다, 사용을 해서 수술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척추 수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용어이고요. 그래서 내시경 수술, 그래서 수술이라는 우리가 어떤 행위의 정의는 몸 안에서, 내부에서 겉으로 튀어나온 혹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수술이라는 것은 몸 내부에 이상이 생긴 부위를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상 모양으로 돌려주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제거를 해주고, 신경이 눌리면 신경이 눌리는 것을 풀어주고, 그래서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에 있어서 이 깊숙한 데 있다면 정상 조직에, 우리 몸의 정상 조직, 피부나 근육 등의 정상 조직의 손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술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죠. 상처가 남고 흉터가 남고 근육을 째고 들어가고 어디를 찢고 들어가고 뭘 잘라낸다,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비되어서 요즘 이제 시술이라는 걸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죠. 시술이라는 것은 대부분 최소한의 상처, 바늘만 찔러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상처를 통한 접근법이고, 나중에 흉터도 거의 안 남게 되고, 이런 좋은 방법이지만, 다만 작게 해서 접근을 하면 속에 들어가서 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 나빠진 것의 물리적인 제거가 크게 덩어리로 뭉텅뭉텅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술과 시술의 차이점인데, 오늘 설명드릴 것은 수술, 그 중에서도 내시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수술의 변천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오면서 점점점 상처 크기는 작게 되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병변을 확실하게 더욱더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수술 범위는 과거에는 척추 수술, 허리 수술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허리에 철심 박는다, 이런 식으로 좀 큼직큼직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기술과 그동안에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수술 범위는 최소한, 이제 디스크 터진 것만 제거를 한다든지, 뼈를 깎아내는 것도 최소한으로 한다, 정상 조직을 최대한 살린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와 같은 수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점점점 작게 수술을 해서도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최소 침습 수술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진단기구, MRI 기계도 점점점 좋아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병변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거고, 의사들의 경험이 축적된 걸 바탕으로 실력도 늘어야 될 것이고요. 이제 섬세한 수술의 기술, 기법, 훌륭한 수술 기구 등 여러 가지 의학의 발전이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전문 용어는 루페라고 하는데, 이런 돋보기, 눈앞에 돋보기를 끼고 수술 시야를 확대를 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했었습니다. 아주 초기에는 째고 들어가서 넓게 벌리고 맨눈으로 보고도 수술을 했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상처가 표면에 있다거나 깊숙한 곳에 있지 않다거나, 그리고 또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작게 절개를 하고 되는 경우에는 이런 돋보기를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영화 한 컷은 킹스맨에 나온 그 컷인데, 보시면 상처가 났을 때 레이저만 쫙 뿌려주면 상처가 흉터가 없이 암으로 버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밖에서 이렇게 기계 같은 걸로 쓱 문질러주면 안에 배 내부에 있는 암이 없어진다든지, 상처는 딱 뭔가를 붙여주면은
이전 상태로 낫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걸 다들 바라시는데 그렇게 되는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요원한 일입니다. 째면 흉터가 남아야 되고 속에 있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째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돋보기 이후에 이제 미세 현미경,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미생물을 보는데 사용하는 그런 현미경이 아니라 확대경을 크게 해서 큰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작은 상처 내부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미세 현미경을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 수술이 나왔을 때도 과거에 수술을 하시던 분은 그거 뭐 째는 거 한 1cm 더 째는데 뭐하러 그런 큰 기구를 사용을 해서 하느냐, 그거 안 하고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초기에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척추 수술에 있어서는 대부분 모든 의사들이 미세 현미경을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세 현미경 수술이 어느 정도 딱 그 골드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만 받고 가겠습니다. JM님, 내시경 수술이 무조건 더 좋다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내시경 수술할 때는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내시경 수술이 무조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점이 많고, 다만 또 이제 현미경 수술에 비해서 조금 뭐 나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시경 수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현미경 수술을 거의 따라잡았고, 지금 현재는 거의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상처가 크기가 작고 정상 조직 손상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시경 수술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수술을 할 때는 전신 마취가 아니라 부분 마취만으로 할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이건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내시경 수술이냐 현미경 수술이냐 뭐 맨눈 수술이냐에 따라서 전신 마취 부분 마취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수술 부위와 수술 시간,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는 범위, 여기에 따라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느냐, 부위 마취를 해야 되느냐, 이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내시경 수술을 하는 이유는 여기 뒤에 보시면 우리가 깔때기 모양, 좁은 시야, 깔때기 시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처는 깊숙한데 몸 내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피부를 절개하고 열어서 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겉에서 이제 열고 들어간 범위는 여기라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을 넓게 보기 위해서는 더 크게 짤 수밖에 없어요. 수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40-50kg에 되게 마르신 분이라면 겉에 상처 한 1cm만 절개를 하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 제일 비만이신 분을 수술을 해본 게 한 150kg 정도 되시는데, 그런 분들은 똑같은 디스크 수술을 해도 1cm만 찢으면 될 걸 한 5cm 정도 절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밖에서 절개를 하고 들어가는 절개 수술, 현미경을 사용을 하든지 뭐 아니든지 간에 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속으로 들어갈수록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점점점 그 환자가 비만이면 일수록 점점 크게 째야 된다. 그리고 상처 범위가 넓어질수록 크게 째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시경 수술에 있어서는 내시경이라는 게 카메라를 몸속으로 직접 집어넣어서, 카메라가 이런 대롱 끝에 달려 있고 그게 몸 안쪽 부분을 직접 보는 거기 때문에 바깥쪽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속에서 보이는 건 똑같습니다. 깊이 들어가도 속에서 보이는 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차이가 없습니다. 상처가 뭐 비만인 분이든 아닌 분이든 간에 상처 크기가 차이가 없어서 작게 절개를 할 수가 있고 근육 손상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시경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용되어져 왔나, 여러 가지 수술을 해왔었는데 맨 처음 시작된 거는 거의 1900년도 초반쯤에 수술에 직접 적용이 된 게, 물론 이제 척추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산부인과나 외과 등 복강 내에 배 안쪽에 있는 병변을 제거를 할 때 내시경이 처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뭐 위내시경이라든지 장내시경 이런 것은 그 전부터 사용이 되어졌고요. 그런데 배가 유리했던 점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배 안은 텅 비어 있는 공간이고 그 안에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가스를 뭐 공기를 집어넣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 장기들과 그 사이에 빈 공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내시경 수술을 하기에 유리했었고, 지금도 대부분의 수술이, 많은 수술들이 내시경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내시경이 이제 거의 거기에는 정론이 되고 골드 스탠다드가 되었고, 그래서 산부인과, 내과, 그리고 비뇨기과는 이제 하복부 수술을 할 때도 있고, 또 요로를 통해서 직접 들어가는 내시경을 사용을 해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전립선 비대증 이런 경우에는 비뇨기과에서 수술을 많이 하고, 최근에는 뇌수술, 그리고 또 정형외과 영역에서 어깨나 무릎, 그리고 뭐 팔꿈치 등 여러 가지 관절에 관절경을 넣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늦게 이제 발전된 게 척추 내시경인데, 보시다시피 1900년 초반에 최초의 복강경 수술을 했었고, 1900년대 후반에서는 직접적으로 부인과 수술이 많이 시행되어서 왔습니다. 근데 척추 수술도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서 장점은 상처의 크기가 이전보다 작아지고, 뭐 실제로 이제 내시경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신 분들은 내시경 그거 째나 그 미세현미경으로 째나 한 1, 2cm 밖에 차이 안 나는데 굳이 그렇게 뭐 상처 크기가 작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처 겉에 피부를 째고 내시경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고, 현미경 하는 그 절개 수술은 째면서 속까지 다 완전히 절개를 해서 벌려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 내부의 근육 손상이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없으면 수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처 통증이 더 적고 시야가 훨씬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깊숙이 넣어서 좋은 기구를 사용을 해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초기에 내시경 수술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카메라가 너무 안 좋아서 이 내시경 수술을 하는데 현미경보다 못했었는데, 최근엔 광학기구의 발달로 비전이 시야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척추 쪽은 등에 근육으로 완전히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벌리고 공간을 만들고 이제 피가 나는 것을 희석을 해서 잘 보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공기를 집어넣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물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빼주고 합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로 계속적인 세척을 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훨씬 낮아집니다. 그리고 일상으로의 초대님, 저는 몇 년 전에 손가락이 칼로 베서 신경과 힘줄이 끊어져서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척추신경은 끊어지면 다시 붙이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신경이라는 건 손상이 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100%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회복이 어렵습니다. 신경 문합술이라는 게 있는데, 신경이 끊어졌을 때 이렇게 서로 이어주면 그게 다시 되살아나면서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신경에 비해서 큰 신경일수록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가락으로 가는 가느다란 신경보다는 척추 쪽에 있는 신경 혹은 뇌신경, 이런 신경들은 회복이 그만큼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건 이제 뭐 수술을 해서 다시 붙여주고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런 정도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이엠님, 기저질환이 있어도 내시경 수술에 어려움은 없나요? 기저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수술이 어렵습니다. 뭐 현미경 수술이건 내시경 수술이건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 내시경 수술은 아무래도 출혈이 현미경 수술보다는 조금 더 적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의 요인이 조금 낮아지지만 뭐 100%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일반적인 수술과 기본적으로 똑같이 보고 거기에서 위험성이 조금 더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 척추 수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단계를 봤을 때 수술과 시술의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수술입니다. 수술이고, 가끔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상처도 작고 이 내시경 수술을 하면 수술 후에 통증이 적어서 한 하루 이틀 만에 퇴원시키고 이러시기 때문에 이거 시술 내시경 시술을 하는 거다, 시술해서 간단히 디스크만 뽑아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고는 하는데, 정확한 의미로 보자면 수술의 범주에 대한 정의에 따르자면 내시경도 수술입니다. 시술이라고 말씀하시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시경 척추 수술에는 이제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뭐 세분하자면 많지만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는데, 추간공 경유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그리고 단일공 내시경 수술, 양방향 내시경 수술, 이렇게 세 가지가 현재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제이엠님 각계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이엠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수혈도 필요 없나요? 수술할 때 피가 많이 나면 수혈해야 되고, 피가 많이 안 나면 수혈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현미경 수술도 간단히 디스크 한 마디 제거하고 한 마디 터진 디스크 제거하고 한 마디 협착증 수술하고 이런 경우에 수혈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압술, 크게 허리에 철심 박는 수술도 빨리 끝나고 상처가 작고 피가 적게 나면 수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시경 수술도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큰 혈관이 다쳐서 계속 피가 나고 그게 지혈이 잘 안 돼서 피가 계속 나고 오래 걸리고 쩔쩔매고 이렇게 되면 수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시경 수술 자체는 일반적인 똑같은 수술에, 그러니까 디스크 수술 혹은 유압술, 내시경 수술, 유압술도 내시경 수술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 같은 수술을 놓고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출혈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수혈 필요 없다가 아니라 수혈을 하는 필요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로니아님, 수액 제거술을 받으라고 하는데 시술을 받지 않으시면 계속 나빠지나요? 수액 제거술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시술이 아니라 수술이실 건데, 수술을 받지 않으면 계속 나빠지냐? 거기서 그 추간판 탈출이 된 것 같은데, 그런 탈출 상태에서 더 심해지면 나빠지시겠죠. 더 심해지지 않으면 안 나빠질 것이고, 그리고 제거술을 받았을 때도, 수액 제거술을 받았을 때도 재발이 된다면 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항상 모든 저의 강의에서 설명드리지만, 통증이 심하셔서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 그리고 수액 디스크 탈출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서 신경 증상, 이제 하지 근력이 마비가 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제거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 통증 별로 안 심하고 그냥 사진에서만 이상이 있는데 무조건 수술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빠지나요, 안 나빠지나요는 뭐 답변을 자세히 드리기가 힘든 게 나빠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호님께서 흉추 부위도 내시경 수술을 해도 안전한가요? 말씀하셨는데, 그 흉추 부위에는 좀 독특한 질병이 있는데, 그 황색인대 고라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잘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황색인대 고라증 같은 경우에는 신경하고 주변에 척추 쪽에 있는 황색인대라는 인대가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막하고.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 신경막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찢어져서 다시 꿰매거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절개술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기는 한데, 뭐 내시경으로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 어느 수술이 더 위험하고 나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흉추 부위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합니다. 저도 흉추 부위도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 안전성이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고, 뭐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초대님, 척추에도 암이 생기나요? 암 수술도 내시경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척추도 당연히 암이 생길 수가 있죠. 그 원발성 암, 척추 자체에 신경에 생기는 암, 뼈에 생기는 암, 이런 암이 있을 수가 있고, 전이암, 다른 부위에서 생긴 암들이 옮겨와서 척추에 자리 잡아서 생기는 암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 수술 중에서 양성종양, 그리고 크기가 아주 크지 않은 적당한 크기의 종양,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는 케이스가 몇몇 케이스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회 같은 거 가면은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이 발표하고 하시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점 시행되고 있고, 다만 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건드리고 이래야 된다면 아직까지는 절개해서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경우에 따라서 쉽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시경 수술의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추간공 경류 내시경 추간판 제거술, 그러니까 추간공 경류 디스크 제거술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디스크가 일반적으로 뭐 단순 디스크만 터졌을 때, 딱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을 때 그 디스크만 쏙 제거해 주는 방법인데, 이 수술이야말로 거의 시술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시경을 옆구리 쪽에 좀 이렇게, 허리 같은 경우에 옆구리에서 찔러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뼈 사이에 있는 구멍을 해서 신경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디스크에만 직접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만 쏙 이제 물론 작게 관절 부분의 뼈를 살짝 갈아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걸 동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디스크만 쏙 제거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뼈는 건드리지 않고 척추의 기본 구조물, 디스크, 터진 디스크를 제외한 다른 구조물을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범위의 수술이고 거의 시술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이 있고, 다음으로 단일공 내시경 수술.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상처를 하나 딱 절개를 하고 한 1cm 정도요, 뭐 0.7mm라고 이제 굳이 표현을 하시는데 1cm 미만의 작은 상처 절개를 하고 거기에 내시경을 집어넣고 그 내시경 기구 안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술 기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뼈도 깎아내고 디스크도 제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혈도 하고 이런 시술을 다 하는, 수술 방법을 다 하는 내시경 수술이 단일경 내시경 수술이고,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것은 수술을 할 때 내시경으로 보는 방향 구멍과 수술 기구가 왔다 갔다 하는 구멍 두 개를 뚫어놓고 하게 됩니다. 이제 단방향 내시경, 양방향 내시경 어느 게 더 좋냐, 어떤 게 더 안전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다 좋습니다. 둘 다 좋고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상처 크기는 단방향 내시경이 더 적지만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그 일반 과거에 현미경 수술을 할 때, 절개 수술을 했을 때 사용했던 기구를 똑같이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단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 내시경에 특화된 기구를 따로 다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전에 하던 수술 방식과 똑같이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양방향 내시경이 훨씬 좋고, 수술에 있어서 기존에 수술을 하시던 분들에게 있어서 익숙합니다. 그러나 뭐 단방향 내시경도 잘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 저도 그런 지인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다 잘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국 수술하는 사람이 잘하는 방법으로, 뭐 물론 여기에는 현미경 수술, 절개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해서 환자가 안 아파지고 좋아진다면 그 수술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잘하는 방법으로 해서 확실하게 병변을 제거하고 환자가 좋아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지만 뭘 하든지 간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추천해주고, 환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주변의 의견도 얻고 해서 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내시경 수술이라는 거는 수술하는 데 있어서 보는 것, 뷰, 우리가 시야를 어떤 걸 통해서 얻느냐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절개를 해서 현미경을 보고 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면은 이제 더 작게 째고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내시경으로 속에 있는 구조물을 들여다보면서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서 하는 일 자체는 이전에 하던 수술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이 뭐 내시경이라고 해서 과거에 비해서 뭔가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상처도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수술한 것 같지도 않고 하고 나면 하나도 안 아프고 이런 게 아닙니다. 속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래야지 수술이 되는 거고, 하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가끔 말씀드리는 게, 수술하고 나서 허리 아파가지고 아이고 다리 땡기고 아픈 건 좋아졌는데 허리가 많이 좀 아프네요 이러시면, 그거 수술했으니까, 째고 들어가서 했으니까 아프죠. 안 아프시면 제가 수술 안 하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 것은, 내시경 수술이라고 해도 속에서 하는 일은, 사람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반적인 절개 수술과 똑같다. 겉에 상처와 들어가는 조직의 손상의 차이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멋진나님, 척추 협착증인데 위 소화장애, 발가락 통증, 염증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소화장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뭐 척추에 이상이 있다. 물론 이제 상부, 목이나 등 쪽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신경이 눌리면 이상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허리에서 눌린다고 해서 소화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척추가 많이 틀어져서 이렇게 복강이 눌려서 접혀져서 위가 눌린다, 이런 경우에 소화장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2차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발가락 통증과 염증 관계, 보통 협착증인 경우에는 하지 방사통이 나타나는데, 그게 발가락만 딱 아픈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제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 이런 데로부터 쭉 타고 내려오는,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듯한 통증이 있지, 위쪽은 하나도 안 아픈데 발가락만 아프다? 그런 경우는 이제 척추 협착증과 상관없이 다른 병을 한번 이제 진료를 보고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로니아님은 증상만 말씀하셔서, 뭐 허리 아프고 다리가 저린 증상이시면
협착증 디스크 이런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하지로 가는 혈관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척추 협착증 디스크 이런 걸로 인해서 증상이 심하신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로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압술, 허리에 철심 박는 수술도 내시경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많이들 하고 계시고 저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JM님 유압술 할 때 골다공증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유압술이라는 거는 이제 유압 붙인다는 뜻인데 그 결과적으로 나중 뭐 어떤 허리에 철심 받고 뭘 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맨 마지막에 결과가 허리가 이상이 있어서 나쁜 병이 있는 마디를 두 개를 하나로 딱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압을 시킨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뼈 사이에 인조뼈도 넣어서 받쳐주고 뼈와 뼈 사이를 철심을 박아서 연결을 해주고 고정을 시켜주는데 그런 고정 기간 중에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에는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정이.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수술 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가능은 하지만 다른 분들보다 좀 어렵고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약물을 써서 뼈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있어서 이제 철심 박는 수술을 할 때 그 부분에 몸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세면을 집어넣어서 꽉 잡아주는 뼈 속이 텅텅 빈 부분을 잡아주는 시술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환자분의 골다공증 상태를 수술 전에 측정을 하고 그런 시간이 된다면 여유가 된다면 골다공증을 호전시키기 위한 약물 투여를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 하고 그리고 수술 중에 상태를 봐서 뼈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좋게 하려고 하지 뭐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가능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플라워 A님 무릎 연골 파열되었을 때 관절경 수술을 하는데 예, 관절경이란 게 무릎 관절,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등등에 들어가는 내시경인 겁니다. 예. 그리고 정소희님 저희 어머니께서 MRI 찍고 허리 디스크 진단 받으셨고 연세가 많으신데 위험하다고 약 처방해 주셨는데 핀도 박아야 한다. 뼈도 약하고 위험성이 높고 이런저런 약을 드시고 계신데 통증이 많이 좋아졌지만 약을 언제까지 드셔야 되나 이제 보통 이제 약물로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뭐 어떤 척추 질환, 통증 질환에 대해서는 협착증 이런 퇴행성 디스크 질환, 디스크 협착증 이런 병에 대해서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런 원인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통증 조절하는 겁니다. 환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속칭 근본을 해결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언제까지 드셔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며칠 전에도 외래에 오신 분이 계신데 예, 과거에 협착증 때문에 다리가 엄청 땡기고 아프고 힘드셨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허리만 아프고 다리 통증은 좋아지셨다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은 협착증이 나아져서 그런 증상이 좋아지신 게 아니고 협착증은 뭐 과거부터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히려 더 심해졌다든지 변화가 없다든지 이런데 신경이 적당히 죽어서 뭐 딱 운이 좋게도 적당히 죽어서 감각만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리 방사통이 좋아져요. 안정화가 되면서 다리 방사통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걸 수도 있는데 점점점 진행돼서 다리 마비도 오고 막 통증이 못 견딜 정도로 아파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99%면 그런 분들은 이제 100명에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을 드신다는 거는 그런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뭐 운이 좋게 통증이 줄어든다면 약을 안 드셔도 줄이셔도 되겠지만 아픈데 다른 조절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약을 꾸준히 계속 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먹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물론 약이라는 게 몸에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꾸준히 계속 드시는 것보다는 안 드실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수술도 하기 힘들고 이런 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수술 못 한다면 약 먹고 만약에 통증이 조절된다 그러면 뭐 나이 70, 70몇 살, 80살 이렇게 되신 분들, 90살 되신 분들 약 안 먹고 아프게 사시는 것보다 약 먹고 부작용 없는 한도 내에서 편하게 사시는 게 좋다. 그냥 꾸준히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이 86세시라고 무조건 수술을 못 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기본 건강 상태가 괜찮으신다면 수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JM님께서는 90살 이상 고령 환자도 수술해 본 적이 있고 그런 분들 이제 할 때마다 걱정이 되고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도 이제
내시경 수술이 오히려 더 위험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내시경 수술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JM님, 내시경 수술 후 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수술에 무리가 없나요? 운동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시경 수술이라고 해서 별 다른 게 아닙니다. 몸 내부에 안쪽에 들어가서 하는 작업들은 일반 절개 수술과 똑같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반 수술과 똑같은 회복 절차, 재활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허리 단순 디스크 수술하고 이러는 경우에는 한 달 정도 허리 쓰는 거 좀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운동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내시경 수술도 보통 뭐 조금 더 안전하긴 하겠지만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재임님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상민님, 10년 전에 4, 5번 천추 두 마디 유압술을 했는데 발가락과 발바닥이 아프고 시리시다. 이게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게 언제부터냐, 이게 중요한데, 과거 수술 전에도 있던 증상이 수술 후에도 남아있고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수술하고 나서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면 수술 과정에 문제가 일 수가 있고, 대부분의 통증이 좋아졌는데 저런 증상만 남았다. 그러면 수술 전에 있던 신경 손상이 계속 남아서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고, 크게 세 가지, 여기까지가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그 이후에 새롭게 증상이 생겼다. 한참 뭐 10년 전에 하셨으면 한 5, 6년은 괜찮으시다가 그 이후에 증상이 새로 생겼다. 그러면은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발바닥이 아프시면, 바닥 쪽으로 아프시면 천추 1번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경우인데, 이제 협착증이 위에서 3, 4번에서 2, 3번, 3, 4번에서 진행되면 중심이 꽉 눌릴 때는, 가운데 부분이 눌릴 때는 마치 천추 1번 신경이 눌리는 것처럼 위에서, 어차피 천추 1번 신경도 위에서 내려온 게, 머리에서부터 쭉 내려온 게 이어져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눌려도 마치 아래쪽 협착증처럼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그래서 MRI를 증상이 심하시면 MRI를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건 조금 질문이 무슨 한의원 가서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 비 오는 날이면 허리가 쑤시는데 날씨 영향을 받기도 하나요? 이제 보통 허리가 쑤시다, 아프다 이런 것은 근육통의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이제 따뜻한 날씨, 아주 화창한 날씨에는 그 근육이 부드럽고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날씨가 꿉꿉하고 춥고 이런 경우에는 근육이 많이 부드럽지 못하고 뭉쳐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내 몸이 일기예보다, 비만 올려 그러면 무릎이 쑤시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것처럼 이게 그 공기가 차갑고 그다음에 축축한 습기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근육이 영향을 받아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자님, 64세 주부님이신데 전방 전위증, 협착증 있으시고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아 병원 갔더니 당장 수술하라 한다. 통증 주사 2번 맞고 편해지시고 허리만 뻐근하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통증이 좋아지는 거는 뭐 어떤 치료를 하셨던 간에 통증이 좋아지신 건 다행이고요. 통증이 별로 없으시다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은 아닌데, 힘이 빠진다는 게 일시적으로 한번 빠져서 그때 그러고 나서 지금은 뭐 괜찮다 이렇게 이런 상태라면 굳이 수술을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방전이증이 있으시더라도. 그러나 다리 어느 부분에 힘이 빠져서 걸을 때 좀 절뚝절뚝거리는 느낌이 있다든지, 이렇게 까치발 들기를 할 때 까치발 들기가 안 된다, 혹은 한쪽 다리로, 아픈 다리 쪽으로, 오른쪽, 지금 같은 경우 오른쪽 다리신데 오른쪽 다리만 들고 서실 때 다리가 힘이 빠져서 쓰러지실 것 같다, 이렇다면 수술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달리기 하실 때 우측 다리가 좀 힘이 빠진다, 이건 직접적으로 의사가 이렇게 힘을 체크하는, 등급을 나눠서 힘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해봐야 되는데, 본인이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거는 딱 누워서 발을 이렇게 90도로 들어 올리신 상태에서 반대쪽 발로 오른쪽 발을 밀어보세요. 왼쪽 발로 발을 밀어서 오른쪽 발은 발목을 최대한 위로 당겨 올리려고 하고, 왼쪽 발은 발을 아래로 밀어보려고 해서, 이게 힘이 짱짱하게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반대쪽하고 똑같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이쪽은 최대한 힘을 주는데도 이렇게 쓱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까치발 들기, 양발로 까치발 들기, 한 발로 서기, 한쪽 발로 까치발 들기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자가로 근력 체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초대님 척추에 가장 좋은 운동은 바르게 걷기인가요? 예, 바른 자세로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약간 빠른 속도, 달리기는 하지 않으시고 경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빠른 속도로 걷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고, 수영장에서 그러니까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속에서 걷는 운동, 수영장에서 하시는 운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티님 디스크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보를 모아보니 미세현미경보다는 내시경 수술을 추천하시는 것 같은데 한 병원은 두 가지 다 하는 곳인데 현미경 수술을 추천하신다. 어떤 상태인지 알겠네요. 이제 나티님 같은 경우에는 까딱 잘못하면 유압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병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지 않고 MRI를 보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단순 디스크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터졌다고 하더라도 내시경 수술로 해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양쪽을 다 하시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더 그 현미경 수술이 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현미경을 추천하실 것 같은데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질문이 더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받을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시경 수술이라는 게 의학이 발전되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척수 수술이 발전되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다음 단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현재는 과도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지났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기, 과도기를 지나서 발전기에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한 10년만 더 지나면 모든 의사들이 내시경 수술,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어요. 현미경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시경 수술을 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다만 무조건 내시경이 진리다, 정답이다, 내시경이 좋다, 내시경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내시경 안 하는 사람은 실력 없는 놈,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시경 수술이건 현미경 수술이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으면 수술이 제대로 안 된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